안녕하세요. 세계금융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입니다. 이번 주 부진했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뉴욕 증시가 안 좋아요. 거기다가 트럼프 쪽으로 좀 기울었죠. 대선 전국이.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트럼프가 피습당하면서 그게 좀 더 보수 세력들의 결집력을 키웠어요. 한국에는 일단 반도체 관련해서 좀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 아무튼 뭐 수출 기업들한테는 그닥 그렇게 트럼프의 정책들이 좋지는 않으니까, 위협적이니까 그런 모습들이 좀 악재로 작용을 했고, 국내 주식시장이 악재고.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종목들 하락한 것에 대한 해석이 그렇게 나왔다고 봐야지 되는 거고요. 실제로는 뉴욕 증시 나스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나스닥이 하락하는 원인도 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금리 인상이 계속 있다가 인하 가능성만 나오면 올랐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 정도 경기 동향이면은 9월에 인하하지 않겠어? 라는 좀 기대감이 있었었고, 그런 기대감들이 역시 또 파월 의장 한마디에 의해서 좀 시장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금리 인하 9월에 할 거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니까 오히려 재료가 좀 노출된 효과가 뉴욕 증시에서는 좀 있었고요.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시장이요. 좀 뉴욕 증시부터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반등을 못해요. 지금 힘을 좀 못 쓰고 있고 계속 밀려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좀 덜 떨어지다가 어제는 또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지금 녹화는 금요일입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우리가 뭐 조정 정도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뉴욕 증시가 경기 동향이 후퇴하고 있으니까 우선은 금리 인하할 것에 대한 건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근데 경기가 후퇴하고 있는 징후들, 고용지표가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미국이 고용지표가 안 좋아지면 임금 상승률이 멈추거든요. 그럼 미국에서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이 소비를 줄이면 글로벌 경제 전체적으로 미국 경기뿐만 아니고 위축이 될 수는 있죠. 근데 지금 그 정도로 경제 상황이 나쁜 거는 아니고 너무 좋은 상황이었다가 이게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여기서 금리 인하 타이밍을 미국이 놓치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이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빠른 속도의 금리 인하를 일단 하고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금리냐 이제 경기냐 그 부분인데, 아직은 윤곽을 우리가 가늠할 수 없고, 그리고 대선 전국도 몰라요. 지금 당장 트럼프 피습당해서 공화당 쪽이지만은 바이든 물러나고 다른 민주당 후보 올라왔을 때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것도 따져봐야지 되니까는요. 아직까지는 속단하기는 좀 어려운 뉴욕 증시의 형국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나스닥이 이런 모양새니까 한국 주식시장이 오르기는 어렵죠. 그냥 해석을 그대로 하자고요. 트럼프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으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위축될 수 있고, 왜냐하면 미국 중심으로 갈 거니까. 근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사실상 그렇게 갔거든요. 그거는. 그러면은 최근에 반도체가 살았던 거는 사실 미국의 정치적인 이슈들이 아니고 수요가 증가를 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 부여받는 거는 이거는 AI 기반의 칩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랬던 거죠. 아무튼 그거는 펀더멘탈과는 별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의한 조정은 트럼프에 의한 조정은, 반도체 조정은 한계가 있을 거라고 분석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미국의 엔비디아부터 ASML 뭐 그런 종목들은 왜 하락을 했냐는 거죠.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풀면은. 그래서 이거는 글로벌 동향에 의해서 조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안타깝긴 합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좋은 타이밍을 맞았었는데 그 타이밍에서 뭐 좀 뻗어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더 뻗어나가지는 못했어요. 뉴욕 증시의 걸림돌에 걸렸다고 전 보입니다.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을 보면은 코스닥 시장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아요. 근데 코스닥 시장 지수가 올랐단 말이에요. 시가총액 상위 몇 개 종목들이 강했거든요. 시가총액 상위 뭐 저런 2차 전지 종목들이 오늘 뒤늦게 올랐었고, 에코프로 BM이 6.4%, 에코프로 BM의 일봉 차트입니다. 이렇게 올랐고, 그 다음에 뭐 알테오젠도 오늘 3% 오르고, 시가총액 1, 2, 3위가 강했어요. 근데 또 그렇다고 이 시가총액 1, 2, 3위 종목이 그렇게 좋은 종목이냐? 추세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당장 추세가 반전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기 어려운 형국이고, 대신에 이제 뭐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이런 종목,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또 올라줬어요. 제가 볼 때는 대단하다고 보여요. 바이오 종목에 대한 가능성이, 코스닥 시장은요. 그래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계속 있다. 삼천당제약도 좋고요. 그리고 HLB도 좀 쉬고 있는데 계속 쉬지는 않지 않을까요? 그래서 새 종목 돌아가면서 계속 좀 시가총액을 높일 것으로 보이고요. 2차 전지주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짝 상승의 가능성이 항상 높습니다. 시장이 조정을 보이거나 코스피가 조정을 보이거나 그런 시기에 오히려 흐름들이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삼성전자, 목요일날 삼성전자가 빠져야지 되는데 빠지다가 덜 빠지는 바람에 오늘 삼성전자가 많이 떨어졌죠. 2% 넘게 떨어졌죠. 그렇게 되니까는 어떻게 돼? 지수가 영향을 받죠. 지수가 영향을 받아서 흐름이 안 좋았고요. 뭐 코스피 시장에서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흐름은 나왔어요. 괜찮았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살 것이냐? 저는 그건 별로 안 좋다고 봐요. 차라리 이런 뭐 전력과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해서 우리가 푸시할 필요는 있고요. 차라리 전력주들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보다는 훨씬 더 유망하다고 보입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로 뭐 AI뿐만 아니고 지금 사실 네옴시티부터 해서 중국도 경기 부양해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지금 지구상의 인프라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선박수주라든지 중공업, 그 다음에 건설, 한국이 그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나기 시작하면은 쏠쏠합니다. 반도체만 쏠쏠한 건 아닙니다. 그런 쪽도 쏠쏠하단 말이죠. 근데 과거에는 이제 흔히 우리가 노가다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은 그 부분도 상당히 스마트해졌어요. 특히 전력 쪽은 많이 그렇게 됐죠. 효율성을 내야지 되니까. 그리고 뭐 몇 년 전만 해도 탈원전이었는데 지금은 원전을 늘리는 방향으로 글로벌 정책이 좀 흘러가는 것 같고요. 그 부분도 저는 눈여겨볼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력주들 중에서도 뭐 그런 관련 종목, 한전산업 그런 종목들도 괜찮죠. 계속해서 뭐 조정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래서 최근에 조정을 보이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종목들을 좀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그럼 조정을 보이는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괜찮을까? 특히 이제 작년에 7, 8월에 강했던 종목들. 왜냐하면 작년 7, 8월이 어땠죠? 시장이 지수 보시면 별로 안 좋았어요. 작년 7, 8월. 작년 7, 8월에 분위기가 영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틈에 이제 좀 강했던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가장 좋은 종목은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뒤에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 일단 뭐 유한양행부터 좀 볼게요. 유한양행. 제가 뭐 특별히 여름 수혜주 그런 건 아닙니다. 최근에 흐름들이 좋고 최근에 이런 강세 트렌드에 맞고 최근 제약바이오주들 밀어주는 분위기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또 중심적인 추세를 유한양행이 맡고 있으니까 안정적이면서도, 유한양행도 잔뼈가 굵은 제약사인데 급성장을 할 기회가 이제 뭐 오고 있다고 봐요. 저도 신약이라든지 뭐 향 바이오시밀러라든지. 근데 이제 작년 7, 8월에 올랐던 부분들이 또 생각이 나요. 이렇게 보면 작년 7, 8월, 9월까지 이렇게, 작년 7월 달에 특히 많이 올랐었죠.
그 생각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장의 조정하고 증시, 그러니까 지수 조정하고 좀 다르게 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측면인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유한양행이 조정을 지금 보이고 있는 단계, 큰 조정도 아닙니다. 종목이 좋다 보니까는 충분히 베팅할 만하지 않나 해서 한 종목 추천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급락한 종목입니다. 이거는 진짜 기회일 수도 있다고 봐요. 코스맥스. 자, 작년에 또 여행 시즌을 맞이해서 7, 8월에 코스맥스가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폭등했단 말이죠, 7, 8월에. 아주 뭐 그림이 좋죠.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7, 8월에 폭등을 하고 계속 부진한 흐름을 보이다 올해 3월에 3월부터 쭉 올랐죠. 그리고 이거 조정이에요. 특히 이번에 큰 조정이 나왔던 것은 중국의 경기 지표 보고 나왔는데, 중국 경기도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에요. 최근에 경상흑자 나는 것을 보면은 일단 경상흑자 나기 규모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중국 역시도 성장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 성장이 내수에서 돌 거라는 거죠. 그러면 화장품 관련주들 단기적으로 뭐 그 이슈, 경제지표 나온 거 이슈 때문에 급락을 했지만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보입니다. 7, 8월은 좋은 시즌이에요. 제가 볼 때 화장품 업종에는 좋은 시즌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코스맥스, 화장품 제조회사 대표적인 한국에 한국콜마가 있겠고, 그래서 코스맥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 또 두 번, 그러니까는 순번을 정해야 되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그걸 누가 알아요? 누구는 좀 안 오르고, 세 종목 중에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또 누구는 막 폭등하고, 또 그거 누가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사실 뭐가 더 나은 종목이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앞으로 지나봐야지 아는 거고요.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모든 종목들은 다 같이 유망하니까 추천을 드리는 거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탑픽으로 좀 뽑고 싶은 건 삼성중공업이에요. 삼성중공업도 보시면은 이제 주가 최근에 계속 올랐지만, 특히 작년 7, 8월에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재미있게 올랐단 말이죠. 이거 뭐 계절 요인으로 보기는 좀 애매한 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지수가 조정을 보이더라도 강함을 잃지 않을 종목들을 얘기 드리는 거잖아요. 그중에 저는 삼성중공업이 가장 좀 안정적이면서, 뭐 상승폭은 더 코스맥스가 클지 삼성중공업이 클지 유한양행이 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삼성중공업 조선주 최근의 분위기가 좋아요. 테슬라 쪽에서도 한국 조선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같고요. 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선박수주들이 아마 계속 더 증가를 할 거예요. 지금 뭐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수주가 우선 미국에서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돈을 많이 풀었었고, 미국이 돈을 많이 풀었고, 그 달러화가 어쨌든 그렇게 많이 풀어댔던 달러화들이 쫙 흡수가 됐어요. 임금도 많이 늘어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달러화의 마술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는요. 그런 자금들은 결국 돌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당연히 이제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주요 정부들도 인프라에 대한 확충,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서 뭐 중공업, 건설 이런 종목들, 건설 기계, 뭐 중장비부터 그럴 텐데, 결국에 전반적인 물동량 증가, 그러면 뭐 이제 앞으로 향후 해운 쪽도 생각을 해봐야지 되겠죠. 그리고 선박에 대한 수요 증가,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선박의 교체 수요기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선박이 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능들이 늘어난다, 어떤 기회를 잡는다면은,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30년 이렇게 내다봤을 때 선주들은 지금이 기회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기 좋은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을 또 오늘은 추천주 중에서 탑픽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조정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추세 좋게 잘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또 받쳐주고 올라가고 할 거예요. 조정을 받을 때는 안 좋은 소리들이 나오니까 조정을 받겠죠. 계속 올라가는 시장이 있던가요? 조정 없이요? 그런 시장은 투기적인 시장이고 머지않아 확 폭락할 증시죠. 그렇게 가면 오래 가지도 못하고요. 당연히 완만하게 오르다가 조정받고 또 완만하게 오르다가 또 어떤 우연치 않은 기회에 또 폭발적으로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그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지금 어두운 소리들이 나오는 것은 조정을 받을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지금 시장 조정에 대해서 이거 무서워서 뭐 종목 저가 매수 못할 것도 아니라고 보입니다. 아주 무더운 여름 장마철이고 조정까지 맞았지만은 희망을 잃을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기회로 삼아서 건승해야지 됩니다. 자,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